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안의 책방 소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조직과 개인의 성공을 좌우하는 팀장, 바로 당신의 조건. 지은이는 양병채, 임홍택, 발행은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팀장이라 하면 흔히 리더십을 떠올리죠. 하지만 상사와 직원, 그리고 동료와의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팀장에겐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기업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도 팀장이라는 직책은 항상 존재합니다. 상사를 모시고 동료 팀장들과 경쟁하고 부하 직원들을 이끌어가는 등 너무 많은 일들을 해내는데요. 이 책은 오직 팀장의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리더로서 승진까지 성취해야 하는 팀장의 실제적인 고민만을 선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90년생이 온다 출간 이후 파생된 대중의 질문. 그렇다면 그들을 이끄는 팀장은 어떻게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서 기획된 도서로 이 책의 저자이자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과 그의 멘토이자 실제 그의 팀장이었던 양병채 저자가 공조하며 그 질문에 해안을 담아냈습니다. 실제로 팀장의 위치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자문하는 질문들, 팀장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좋은 팀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90년생 MZ세대가 원하는 팀장의 모습은 무엇인가와 같은 보편적이고 명쾌하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 저자는 여러 기업에서 팀장과 임원으로 활동했던 다양한 경험과 깊은 내공으로 후배 팀장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말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새로운 세대와 일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MZ세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안합니다. 행복한 직장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을 위한 책인 팀장, 바로 당신의 조건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군분투해보지만 성과는 그 자신에게도 성이 차지 않으니 상사들의 눈에 찰리 만무했다. 팀장 1년차 때는 다른 팀장보다 상대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적으니 팀원들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다. 2년차 때는 2년차 징크스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했지만 이젠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빼박 3년차다. 올해도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임원 승진은커녕 지금의 팀장 자리도 위태롭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 지금까지 성과관리의 첫 단계인 목표 설정 부분을 학습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배 팀장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다. 팀장과 팀원 사이의 목표 합의를 했다지만 대부분 팀장의 의도나 요구대로 설정됩니다. 저도 직원 시절을 되돌아보면 시작부터 일할 맛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배 팀장님. 이 시점에서 이런 좋은 질문은 우리가 강의 계획을 잘 짰다는 증거라서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 단계인 과정 관리와 중간 점검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배 팀장은 멋쩍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목표는 수립이 아닌 달성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과정에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1년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긴 기간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다면 속도는 의미가 없어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를 낸다면 목적지와 한참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겠죠. 팀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직원이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중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면 조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팀이 아니라 각자의 개인 플레이, 마치 따로 국밥처럼 되겠지요? 따로 국밥.
직원들은 서로 다른 능력과 경험, 일에 대한 동기와 몰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좋은 멤버로 구성된 팀이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방법으로, 부족한 사람도 적합한 방법으로 일하도록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팀장입니다. 중간 관리이자 과정 관리자가 팀장이 할 일인 것이죠. 과정 관리를 못하는 팀장, 결국 자기 일을 못하는 팀장이 직원들에게 자주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와, 됐고 결론만 말해입니다. 제가 오픈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모셨던 임원 중에 함께 근무하던 1년 반 동안 양 과장 어디 살지를 10번은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어볼 때마다 저는 마치 처음 듣는 질문처럼 행신동 삽니다 라고 답했지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그룹 회장님께 취미를 묻고 답을 들었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겠죠. 과정관리의 핵심인 관찰과 피드백. 진정한 프로는 과정까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결코 결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결과만 강조한 결과주의, 페페를 많이 봐왔다. 일하는 과정에서 관리자가 먼저 오너십과 책임감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 적절한 때에 피드백을 줬다면 대부분 사고를 막을 수 있었거나 훨씬 더 작은 피해에 그쳤을 것이다. 결과와 결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에는 개인 역량이 조직 역량으로 쌓이지 않고 도돌이표처럼 계속 비슷한 역량 범위 내에서 겉돌게 된다. 과정 관리는 개인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 역량을 개인 역량의 합보다 크게 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관찰을 통해서 사실을 발견해야 부족한 것을 지원하든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든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기를 놓치지 않는다. 모든 사건은 발단, 전개 과정, 결말이 있다. 발단부터 전개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살펴봐야 결말이 제대로 이해된다. 충분한 관찰이나 사실에 근거한 증거 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재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역사도 승자가 의도적으로 왜곡했거나 기록자의 주관적이고 직관적 판단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많다. 팀장은 일이 진행돼가는 과정과 새롭게 발생한 문제와 이슈가 최초에 어디서 발단됐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가까이에서 직접 관찰하지 않고 평가를 내리는 것, 특히 사람에 대한 정서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가볍게 할 일이 아니다. 만약 팀장이 특정 관점이나 시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나마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찰나의 순간도 놓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내 앞에서 펼쳐진 어떤 이슈조차 제대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관찰했으면 기록으로 옮겨야 한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다. 기록은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한 후에 잊어도 되기 때문이라도 꼭 해야 한다. 팀장이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순간은 수없이 많다. 회의나 보고, 업무 지시와 면담, 워크숍이나 프로젠테이션, 교육 등 많은 순간 직원과 자신의 장단점을 남길 수 있다. 직원들끼리 상호관계를 볼 수도 있고 말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표정으로 바디 랭귀지로 시그널을 보내기도 한다. 이때 팀장이 촉을 바짝 세우고 관찰하면 수많은 피드백 거리와 팀장이 개입할 수 있는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을 기록하고 1대1 면담 또는 팀 미팅을 통해 전달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 불협화음이나 마찰을 상당수로 예방하거나 초기에 대응할 수 있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팀장은 관찰에서 끝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관찰한 내용을 개인별 파일이나 노트에 정리 기록을 해놔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다. 직원에게는 팀장이 회사고 곧 조직이다. 직원이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이 팀장, 아니 회사와의 신뢰 형성의 시작이다. 그렇게 기록은 성과 평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직원의 면담 요청을 두려워하지 마라. 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은 채용, 해고, 승진이다. 인사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피터 드러커. 팀장이 된 후 연차가 늘수록 점점 평가 면담을 싫어하는 일이 많아진다. 심지어 평가 면담을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팀장도 많다.
하지만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성과 평가 면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평가 면담은 직원이 설정한 목표와 결과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성취한 일에 대한 칭찬할 뿐만 아니라 개선점까지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팀장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다. 직원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셋째, 직원의 역량과 경력 개발 니즈를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니즈를 육성하고 개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팀장에게 리더십이란? 팀장은 피라미드 조직 구조에서 직원보다 한두 단계 상위 계층에 있는 존재다. 이미 승진한 것도 크고 대단한 성취지만 올라갈 단계도 많이 남아있고 해야 할 일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 때부터 리더십 트레이닝을 통한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리더십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리더십 특성 이론이 득세하던 1950년대까지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리더십이 타고나는 것이면 많은 조직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고 훈련할 필요 없이 그저 훌륭한 리더십을 타고난 사람을 채용하는 정교한 방법이 개발됐을 것이다. 리더십은 리더의 말과 행동, 즉 언행으로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가 말과 행동을 바꾸거나 개발하면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다만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자신이 리더로서 부족하게 많다는 마음가짐이 출발점이며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리더십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셈이며 더 이상 리더십 개발을 기대할 수 없다. 소통의 중심에 당신이 있다. 팀장의 말은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며 손바닥 뒤집듯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무게를 갖는다. 팀장에게 소통 오류나 소통 부재는 단지 말 실수가 아니다. 때문에 사과나 유감 표명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경험이 많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팀장이 있는 조직은 행운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조직력이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조직력으로 똘똘 뭉쳐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조직을 이길 수 없다. 조직력은 상호 신뢰가 바탕이다. 이런 신뢰 형성의 원동력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소통 없이는 현재 상황과 문제의 명확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협력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특히 팀장과 직원 사이의 소통은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만드는 핵심 축이기 때문에 팀장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팀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리더인 팀장에게 있다. 팀의 중심에 리더인 팀장이 있기 때문이며 팀장의 철학과 성향에 의해 소통 방식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팀장에게 커뮤니케이션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리더십 발휘의 기본이다. 이렇게 중요한 팀장의 말과 행동, 감정 표현과 사용하는 글은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상사를 잘 모신다는 것. 여러분은 팀장으로서 리더이자 관리자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부하이자 팔로워입니다. 오너 최고 경영자가 아니면 모든 직장인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상사를 모시고 있는 팔로워입니다. 조직에서 부하 직원인 팔로워와 행동 양식인 펠로우십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팔로워는 상사를 도와 목표를 함께 달성해내는 사람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다. 펠로우십은 상사에 대한 부하 직원의 적절한 대응과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사나 어떤 지시나 요청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의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따르는 게 진짜 펠로우십이다.
회사에서 기성세대와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일과 조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다. 기성세대는 일과 조직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 보니 조직이 필요로 한다면 그것에 영혼과 육체를 갈아 넣으면서까지 일을 했다. 하지만 MZ세대는 그런 경향이 급격히 약해졌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고 회사의 네임밸류나 조직의 파워 같은 것에 덜 연연하는 모습이다. 어느덧 젊은 세대가 주축인 비즈니스나 산업군에서는 MZ세대가 팀장이 돼 조직관리를 시작하고 있다. MZ세대가 팀장이 되면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MZ세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리더십이나 매니지먼트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망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팀장으로서 발휘해야 하는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역량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연습과 훈련 그리고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만 길러지고 발휘되는 것이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듯이 MZ세대 중 팀장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MZ세대일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 관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는 이런 팀장을 원한다. 공감은 동정보다는 상상력에 더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타인에게 공감할 때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다. 팀장에게 필요한 공감 능력은 팀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여 공감적인 관심,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다.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 필자가 배워서 활용하고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첫째, 상대방 눈을 바라보며 대화한다. 눈맞춤. 눈 속에는 상대방의 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다. 눈맞춤을 잘하면 감정뿐만 아니라 미세한 뉘앙스 차이와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의 자세에서 감정을 파악한다. 최근 행동 심리학이 유행인데 다양한 자세가 갖고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반응들이 있다. 예를 들어 눈을 왼쪽으로 치켜뜨고 있으면 무언가를 생각해내기 위해 머리를 최대한으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셋째, 목소리 톤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톤이 어둡고 단어와 단어 사이가 끊기는 느낌이 든다면 경멸이나 비난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한다. 넷째, 위의 세 가지를 관찰하면서 공감적 경청을 한다. 말의 겉뜻뿐만 아니라 눈, 표정, 목소리 등에서 나오는 속뜻을 이해하려 할 때 공감 능력을 향상된다. 요즘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던 회식은 퇴색되고 문화 회식이나 점심 맛집 탐방으로 회식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러나 팀원들에게 문화 회식을 제안하면 모두가 좋아할 거라는 것은 팀장만의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 문화 회식이라는 신박한 아이템으로 미끼를 던진다 할지라도 팀원들의 반응에 공감적 경청에 필요한 촉을 총동원해야만 정말 문화 회식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 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성패를 가리게 됩니다. 그것은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계속 생겨나고 조직은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해야 하는 운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꼰대 팀장이 아닌 인싸 팀장이 될 희망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